쉬운 거부터 좀 해봅시다. 일단 쉬운 거. 우리 교재 28번 한번 볼게요. 아주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뭐 1번 컷을 딱 맞춰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쉬우니까 같이 봐요.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세제곱 빼기 3x는 t래요. 자, 일단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한번 다 그려봅시다. 3차 함수는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인 근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 근이 t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래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하도 많이 나오는 이제 그래프니까 다 알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나옵니다. 극대극소가.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애는 여기 극대극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야. y는 t. 그럼 만나는 값이 3개가 나오겠네.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f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식이고, x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ft라고 정리를 해요. 사실은 이걸 문자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걸로 넣어주는 게 좋긴 해.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알파로 새로운 문자를 넣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되든 x 중에서 작은 게 되든 여기다 x에 작은 걸 집어넣으면 또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x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표시를 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f'0이에요. f'0이니까 이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지.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은 f't는 dx 중에서 작은 애를 d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작업을 해야 돼. 그걸 작업하려면 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아까도 얘기했죠. 쟤를 x가 문자가 많으니까 x로 미분을 할 거야. 3의 x제곱 빼기 3은 dt d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t에 대해서 x로 미분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해도 되고,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3x제곱 빼기 3은 t 프라임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y는 3x제곱 더하기 4x 이거 할 때 y 프라임은 6x 더하기 4 이렇게 하듯이 여기 y 프라임이 이게 x로 미분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t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돼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때 제일 작은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때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다시 t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제일 작은 값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3에다가 루트 3에 제곱에다 3을 집어넣은 게 dt dx가 되는데 이놈을 역수로 집어넣으면 값이 나옵니다. 간단하지? 이 정도가 이제 3점 정도, 2.5점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그 x 좌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보시고 안 되면은 칠판을 보고 따라오세요. 자, 우리는 운이 좋으면 6평에 나오는 4점짜리 하나 지금 맞추려고 하는다. 운이 안 좋으면 3점짜리예요. 이거는 공부하면은 돼. 기본 미분법하고 식만 연립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 까먹었는데 미안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거를 조금 전에는 이걸 각각 미분해서 들어가서 각각 미분해서 두 개씩을 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dx, dt는 f't라는 식 여기에서 얘를 파생시키고 여기에서 3x 제곱에 빼기 3은 dt dx를 파생시켜서 다 연립한 거야. 됐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식을 합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돼. 이 문자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 요걸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ft의 세제곱에 3ft가 t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 ft라고 하는 애는 이제 그 x의 값 중에서 그냥 작은 애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f'의 0이니까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3ft의 제곱에 f't 빼기 3ft'는 1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0 집어넣는 거지. 0 집어넣으면 f0 요 놈만 값을 찾아주면은 끝나죠.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는 이제 해봤지만 제일 작은 그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야, 선택.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럴 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 돼. 심지어 문자가 3개까지도 나와요. 그럼 3개에 대해서 식이 나오면 6개 식을 연립을 해야 되거든? 난리나.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각각 미분해서 끌고 들어갈 수 있지만 요 원래 만났다라는 기본식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ft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t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건 이 문제만 그런 거야. 다른 문제를 가면은 더 엄청 복잡해서 바꾸는 것 자체에 시도를 못 할 수도 있어. 뭐 다른 연산이 들어가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수 방정, 여기서 이제 방정식 느낌으로 이게 쉽게 되지만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이 막 섞여 있는 다항식하고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문자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야. 여기 x자리에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미분하는 게 부담이 좀 줄어들지. 나와 있는 조건은 요거 하나야. 그래서 일단 기본식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여기 t 자리에다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x가 아니고 t의 위치가 a고 그 값이 2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a구나. a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fa가 2로 바뀌고 여기가 2로 바뀌고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양수 t에 대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a도 양수가 돼서 a도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연립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식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한 그 미분을 하고 이제 대입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요즘은 3점이야. 가깝지만. 자, 이 정도를 하고 조금 한번 도전을 해볼까? 자, 비슷한 느낌인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게 있어요. 내가 이건 수업용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연습용으로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자, 내가 여기다 문제를 잘못 넣어놨어. 그래서 이걸로 합시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올해 수능특강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수능특강에서 이런 거 하도 잘 만들어. 여기에 어디냐면 어디냐면 121번 쭉
쭉 넘어가서 121번하고 오늘 테스트 공부가 여기 글자 다 있어. 그래서 틀린 거를 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읽은 거 맞나? 요 수능 특강을 미리 푼 사람은 숫자만 바꾼 문제라서 이미 푼 사람은 122, 123을 푸시고 아직 수능 특강을 안 풀었다면 121번을 푸세요. 지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이게 이제 6평에 이제 변형돼서 나올 거야. 6평에서는 항상 그 해 수능 특강이 있던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들어가도 이게 막 난리가 나. 자, 천천히 이거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게. 따끈따끈한 신상이야, 이게. 이런 스타일로 6평에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큽니다. 자, 해봅시다. 이거를 풀 때, 자, 자, 일단 곡선이지. y는 t에 2에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일단 문자가 지금 x까지 포함해서 t, x, k 이렇게 돼 있고, 얘를 가지고 곡선인데 일단 문제에서 y는 x랑 만나는 점이 두 군데 있대. 이렇게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이 그냥 뭐 pq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된대.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의 2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핏 또 잘못 생각하면 탄젠트 뭐 덧셈 정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 단순하게 기울기 2배야, 2배.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세타에 대한 세팅도 아니고 이 좌표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x 작은 거, x 큰 거 이렇게 놔도 돼. 근데 이거는 문자가 두 개니까 혹시라도 풀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 알파, 베타 두 개로 그냥 문자를 처리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그럼 벌써 문자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요. 이제 이제 정신이 없어져.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할 거고 이제 연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봐.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문제를 풀지 말지 그 결정을 이번에 해야 돼요. 수능 때도 분명히 나오거든. 자, 일단 봅시다. 일단 교점에 대해서 y는 x랑 여기 x 이렇게 된 이 교점이 있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식을 각각 만듭니다. 자, x부터 쓸게. 알파는 여기다가 쓴 거야. x 자리에다가 t에 2에 2알파 더하기 k.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2베타 더하기 k.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기울기에 대한 거는 요 놈은 미분하면은 2t에 2에 2x 요 k 같은 거는 상수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베타 알파를 또 집어넣지. 그러면 2알파에 2에 2알파랑 2베타에 2에 2베타.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기울기를 2배를 한 게 같아진대요. 자, 관계식이 또 이렇게 나왔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배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FT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개고 이걸 이제 각각 미분을 여기서도 미분하고 여기서 미분하고 여기서 미분할지 또 여기서 미분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맥시멀 식이 뭐 8개까지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는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부터 줄여 놓읍시다. 요거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줄일 수가 없네.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는 요거를 K에 대해서 K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F 어차피 K는 여기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 넘겨. K는 하면은 알파 빼기 T의 2에 2알파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베타 빼기 T의 2의 2베타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뭐 여기서 식을 두 개를 뭐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여기에 있는 2알파, 2의 2알파, 베타, 2의 2베타 얘네가
얘네가 들어간 거니까 미쳤어. 여기다가 t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가 이거 t에다 자리죠 이게. 미친 짓을 했네. 자,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 t인데 이거 알파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베타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없어질 거네. t도 어차피 양수 t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관계식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좀 되네요. 얘를 t랑 알파로 바꾸던지 알파 베타로 t로 바꾸던지 이건 선택이야. 자, 일단 이 식에서 좀 정리를 합시다. 이게 뭐 어떻게 안 되잖아.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할게. 이게 알파 베타의 차원으로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2를 이 위로 올릴 거야. 그래서 2에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애가 2에 ln 2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ln 2 더하기 여기 2알파가 2에 2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베타랑 알파의 관계가 조금 간단하게 뭐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t에 2베타 요거 놈 대신에 요 놈을 또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2배였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를 없애버리고 t에 2에 2알파라고 하는 애가 있고 요 베타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니까 2분의 1 ln 2가 되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2분의 1에 ln 2 좀 간단하게 나오죠. 알파랑 t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놈식하고 여기에 있는 식하고 합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립 방식은 약간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뭐 이제 결과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이 베타로 정리를 해도 되고 이거는 상관없어. 답이 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냥 이 정리 중간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의 본능대로 좀 갈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여기 요 놈이거든요. 요 ft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ft를 가지고 요 t랑 알파의 관계가 막 이제 섞여 있잖아. t랑 알파의 관계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미분을 바로 해도 되고 여기에서 미분을 하면 이제 알파랑 t가 섞여 있으니까 요 d 알파 dt,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면은 d 알파 d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뭐 요거부터 먼저 미분을 해보자. 여기서 미분을 해도 되고 여기서 미분해도 되고 여기서 미분해도 돼. 이거는 선택이야 진짜. 그래서 운이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식이 제일 간결해 보이니까 이쪽에서 미분을 합시다. 어차피 이쪽이 상수니까 날아가잖아. 그래서 조금 쉽게 미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분을 해봅시다. 요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없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 요걸 미분을 할 거라.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요거는 베타는 필요 없고 여기에서 얘를 알파로 미분을 할 거야. t로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t니까. 그럼 얘는 d 알파 dt가 될 거고 여러분 분미분으로 들어가서 먼저 2의 알파랑 그 다음에 빼기 t에 2에 2알파 2가 밖으로 나오고 여는 알파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봐요. 자, 이거 미분해봅시다. 이제 뭐 미분할 수 있는 게 요 놈을 미분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 뭐 그냥 이것도 t로 미분하지 뭐 t가 제일 간단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에 2알파 더하기 t에 2에 2알파 이거 미분돼서 앞으로 2가 나오고 d알파 dt가 여기 되는데 이게 약간 운이 좋게도 요렇게 한 덩이지. 요렇게 한 덩이가 똑같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덩이가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걸 어디 갔니? 여기 있는 거를 미분을 한 애였기 때문에 t에 2에 2알파 이걸 미분한 거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똑같아요.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진짜 상관없어. 이렇게 봤더니 아니 이거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냥 문자가 알파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 남게 되는 상황이 돼. 근데 어차피 얘를 미분을 해야 돼. d알파 dt를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을 또 구해봅시다. 어차피 얘는 어차피 얘로 날아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요거는 그래서 위에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어차피 없어져 버려. 0이 돼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정리만 해요. 2t를 하면은 요거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2t분의 1 되네. 뭐야, 이걸 다 구하고 났더니 2t분의 1이야. 되게 허무하죠? 그래서 f't가 이렇게 되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중간 과정이 막 복잡하고 그래도 결국엔 마지막에 좀 간단한 식으로 나왔어요. 그나마 좀 노멀한 문제예요, 이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4점짜리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낮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서 못하는지를 한번 판단해봐. 그냥 푼 사람은 상관없고, 이걸 내가 만약에 못 풀었다면 이 미분법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연립이 문제인 건지,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성능 과정에서 안 된 건지, 이 식을 끌고 가는 게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하여튼 뭐 숫자만 바꾼 문제는 여기다 넣어놨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127번이 이제 함수랑 관련된 문제거든. 근데 지금 벌써 9시라서 이건 집에 가서 해보시고,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야, 이게 127번이. 그래서 함수만 바꾸고 또 함수만 바꿔서 127, 128, 129 같은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요 스타일, 방금 전에 했던 요 문제 풀이하고 둘 중에 하나는 유평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꼭 공부했다가 맞추시고, 자, 우리 기출각인 여기 음함수 미분법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원래 걸로. 근데 요거 여러 가지 미분법은 처음에 그냥 쉬운 문제 테스트 봤으니까 틀린 거 있으면은 연습 많이 하세요. 뭐 비슷한 문제 많이 넣어놨어. 틀린 거는 2개씩 더 풀어봐.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접선 정도로 한번 또 다시 가볼까요? 추론형 형태 33번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 33번이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이제 문제로 나왔어. 이제 그 음함수 미분법이야. 다시 돌아왔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제일 어려운 그 28번 객관식 28번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추론도 하고 이것저것 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요거는 내가 이제 해설을 해놨어, 그 영상에다가. 그래서 요 문제를 아직 못 푼 친구들은 풀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좀 넘어가 봅시다. 조금 난이도 쉬운 쪽으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스타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 40번 한번 가봅시다. 40번. 아니다, 43번 가자. 이왕 온 김에 43번 갑시다. 43번.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똑같아. fx가 x세제곱 11x입니다. 자, fx의 극대점, 극소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t가 12보다는 이제 작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절대값이 나왔어요.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x 더하기 t가 만나는 세점에서 만나려면 대충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 기울기 1에 됐지. 이게 y는 x 더하기 t입니다.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점 A의 x좌표보다 크고 점 B의 x좌표보다 작은 점에 x좌표 여기죠. 여기.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거, 여기가 이제 GT가 돼. 자, 다시 쓰면은 방정식 입장에서는 식이 이렇게 돼. x세제곱 빼기 11x는 x 더하기 t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x좌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가 GT가 된대요. 이렇게 GT가 돼. 똑같지? 자, 이렇게 됐을 때
G'11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G'11.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고민을 하겠네. 얘를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아니면은 그냥 줄줄이 끌고 가거나. 그냥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GT의 세제곱 빼기 11GT. 이쪽으로 넘어왔으니 12GT가 될 거고, 여기 T. 이렇게 합시다. 자, T로 미분하죠, 뭐 그냥. 바로 미분해서 3GT의 제곱 G'T. 12의 G'T는 1입니다. 자, 그럼 G'T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이쪽으로 넘기면 3GT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분의 1.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거 GT만 값을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GT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애가 11을 집어넣었을 때, T에다가 11을 집어넣었을 때야. 11.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1을 집어넣었을 때, x세제곱 빼기 12x는 0. 이렇게 된, 11. 여기서 11이지. 11 빼기 11. 이거의 근 중에서 가운데 근을 찾는 거예요. 근이 3개입니다. 1개, 2개, 3개. 가운데 근이 GT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인수분해 열심히 하시면 되죠. 1 집어넣으면은 이제 대충 맞아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1,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봅시다. 플러스 1, 11, 11, 0. 그러면 일단은 이게 1이 근이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답일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지. 이게 x제곱 빼기 x 빼기 11은 0의 근이 요놈이 1보다 크고 작은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근을 뭐 찾아주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제곱 마이너스 4ac 55.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히 크고 확실히 작아. 그거의 뭐 절반이 되더라도 확실히 크고 작은 애가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 숫자가 좀 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폭이 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간단하지? 자,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들이 있어. 44번, 45번인데 내신용은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정도도 조금 과해요. 이게 예전으로 치면은 찐킬러 문항이라고 하던 건데 45번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푸셔야 되고, 그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또 하나 더 볼게. 46번이 방금 전에 그 수능특급 문제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완전 달라.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희한하게 된, 뭐 이거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겠는 그런 곡선이지. 46번을 보시면은 t가 2분의 1, l은 2보다 큰데 이 곡선과 y는 x 더하기 t가 또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일단 만나는 점이 두 점인 거는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알파, 베타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베타 빼기 알파의 길이에다가 여기다가 요만큼 길이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게 이제 원하는 길이 ft가 됩니다. 이것도 문자가 알파, 베타 똑같이 들어가잖아.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스타일이랑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팅을 하고 식을 풀어내고, 식을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망인 대부분.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이제 핵심이라서 그걸 풀어내고 이제 식을 똑같이 또 인수분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섞어서 연립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영상을 못 본 친구들은 꼭 풀어보시고, 약간 약화 버전으로 만든 게 있어. 약화 버전으로 만든 게 그 46번보다 조금 쉽게 된 게 49번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다 어려워요. 이게 다 필러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약간 느낌이 다른 걸로 53번을 한번 볼게요.
53번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워요. 내가 이걸 지난번에 풀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풀었던 사람은 그 옆에 54번을 푸시고, 53번 풀 시간을 좀 줄게요. 자, 함수가 fx가 x제곱 더하기 x겠어요. 자, 증가함수 gx는 fx가 gx보다 큰데, y는 t와 곡선 y는 fx, y는 gx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t래요. t랑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여기가 2t래. 사실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 이쪽도 있고 이쪽에도 점을 찍힐 수 있어요. 이게 2t가 돼서. 근데 gx가 f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점을 찍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t가 되면 여기가 2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면 여기가 2t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이 찍혀지겠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함수를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고, 자, 일단 관계식을 갑니다. 관계식. 요 t랑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관계식을 잡아요. 그러려면 만나는 점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만나는 점을 내가 이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구하는 애가 g 프라임 5야. 사실은 gx를 여기를 알파로 넣는 게 좀 더 나아요. 여기를 알파로 넣는 게 나아.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겠어. 맨날 할 때마다 이게 해놓고 후에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 여기가 2t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2t.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놓고 관계식을 잡아도 되고 어차피 갈 거니까 알파에 알파 더하기 2t로 갑니다.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어서 t가 된다라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식을 만들어. 자, 이제 미분을 할 건데 목적은 g'의 5야.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집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t도 알파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게 뭐 t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여기 알파를 기준으로 처음에 잡았으니까 알파로 그냥 미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f' 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을 할 때 알파로 미분하니까 이건 1이 되고 이거는 2 dt d 알파가 돼요. 여기 t는 dt d 알파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5일 때야. 여기가 5일 때. 그래서 좀 귀찮아져요. 여기가 5일 때고 이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알파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는 5 빼기 2t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f에 5 빼기 2t가 t가 되는 이 방정식 자체를 풉니다. t의 값을 내야 돼서. 그래서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방정식 풀어. 그럼 t가 2랑 4분의 15가 나와. 4분의 15는 안 되는 게 여기 알파 더하기 2t 여기 알파 더하기 2t하고 이 알파에서 이게 합쳐서 5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알파 더하기 2t가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4분의 15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4분의 30이 되고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요 알파라고 하는 애는 양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단 t가 양수면 알파도 양수가 돼야지. 그래서 알파는 양수기 때문에 요놈이 안 되고 t가 2가 돼. 여기서부터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어쨌든 식 만들고 미분하고 이제 대입하는 구조에서 그냥 이제 대입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t가 2가 되고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합쳐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는 1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잠깐만. 그러면은 dtd 알파. 요거는 값을 구해야 되네요. 미분을 하면은 f'은 2x 더하기 1이고 알파 값이 1이니까 여기 3이 되네. 여기가 3이 되는데 이 3을 왜 구했냐면 요놈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여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넘겨서 7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래형 수능이야. 수능에는 아직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앞으로 나올 방향이에요. 아직 안 나온 요소라서. 그래서 그 나올 이제 요소들을 그냥 다 촘촘히 넣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자, 54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체크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까 접선도 하긴 했는데, 기출문제는 됐고, 약간 문제 풀 시간을 줄게요.
57번 한번 풀어봅시다. 57번 풀고, 이것도 하고 복잡해. 그 다음에 적선에서는 65번. 65번이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니까, 뭐 합시다, 그냥. 이거나 저거나 뭐, 결국에 다 같아서.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묘한 73번. 약간 3개.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요. 차분하게 좀 푸시고 한 15분 정도 시간 줄게. 이 음원주가 쉽게 나와도 어렵고, 어렵게 나오면 너무 어렵고, 푸는 사람은 뭐 한번 감을 잡으면 계속 푸는데, 감을 못 잡으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싶은 문제이기도 해. 공부를 좀 차분하게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니. 자, 57번. 57번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이게 ln 함수인데 적당하게 ln t 요만큼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인데 어떻게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t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겠지. t가 조금 적당히 큰 값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기울기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정의가 바뀌었지. 기울기가 ft야. 여태까지는 뭐 만나는 점 이런 게 이제 정의였는데 이런 정의는 계속 바뀌어요. 각이 될 수도 있고 y값이 될 수도 있고 x값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k 상수 뭔가 이게 중간에 매개가 된 형태로 된 숫자일 수도 있고 상수는 아니고 하여튼 뭐 계속 바뀌는 값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 관계식을 먼저 세워봅시다. 관계식. 그래서 저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 어디서 막히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식에서 막힐 수도 있고 이게 미분하다 안 될 수도 있고 대입하다가 식이 꼬여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관계식을 찾아볼게. 일단 접하는 접선이니까 접점을 만들어 볼게.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겠네요. 일단 접선에 대한 부분은 범위를 조금 벗어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이거 미분해 봅시다. 이거 미분하면 이거는 상수 취급되는 거니까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x에 대한 세상에서는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자, s에서 기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가면은 항상 접선이 나오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선이 나오면은 뭐 하라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요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투까지도 동일해요. 자, 평균 변화율은 0,0에서 이거분의 이거 가면 돼. S분의 S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함수값 ln의 2S 더하기 1 더하기 lnt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은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S 집어넣으면 되지. 2S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 요 기울기가 FT가 된대요. 자, T랑 S랑 막 섞여있어. T랑 S랑 섞여있어. 이걸 이제 한 문자로 이제 요령 있게 하면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한 문자인데 요 T에 대해서 얘를 FT는 무슨 T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난감하지. 그럼 이럴 때는 이제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이렇게 줄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등호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F'A니까 여기서부터 갑시다. 2번부터 가볼게. F' 얘를 그냥 먼저 미분을 해볼 거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2S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여기 속미분에서 2 하고 ds dt.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ds dt도 구해야 되고 이때 t 값이 a가 됐을 때 s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t가 a가 됐을 때 과연 s는 무엇이 나오느냐 요거 찾아야 됩니다.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자, 두 개를 찾기 위해서 일단 요 1번과 2번식을 열심히 이제 뒤적여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 봅시다. 이게 lnt만 놓고 이쪽으로 곱해서 2s 더하기 1분의 2s 빼기 이쪽으로 해서 빼기로 해서 잠깐만 빼기 ln의 2s 더하기 1 이렇게 일단 놓을게요. 이걸 미분하려면 막 식이 복잡하면은 막 이제 곱미분을 하다가 헷갈리거든. 그래서 약간 문자를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이게 S가 복잡하죠? S가 복잡하니까 S로 미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는 항상 선택이야, 선택. 자, 그럼 미분을 합니다. T분의 1, 나는 S로 미분할 거야. DT, DS.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미분한 게 뭐, 아까 한 거랑 똑같긴 한데, 제곱분의, 아니네, 다르네. 얘를 요 S를 떨궈내고 요거 목세 미분법 할 때 여기 ES를 밖으로 빼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분수잖아. 그래서 여기 1 ES 더하기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지금 ES 더하기 1분의 2 ES 더하기 1 빼기 1 해서 1을 밖으로 빼내요. 1을 밖으로 빼내면 2s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데 어차피 미분하면 이거 숫자는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2s 더하기 1에 제곱분은 다시 이게 플러스가 돼갖고 2가 되고 요놈 미분해서 2s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걸 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요 정도가 됐고 FA가 5분의 4. FA가 5분의 4.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T에다가 5분의 4를, 아니구나. T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게 5분의 4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서 S 값이 나오겠네. 괜히 막 이상한 데서 찾았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내면은 10S가 8S 더하기 4가 되니까 S는 뭐가 좀 이상한데 8S 5분에서 맞지? 5분의 4 잠깐만 10 아니 10이지 그냥 10이지 미쳤어. 이쪽으로 가면 6이 되고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S는 4분의 3 맞나? 맞죠? 자, S가 나왔어요. S는 됐고 그럼 요 값도 끝난 거고 우리는 요것만 이제 공략하면 됩니다. 자, DS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그다음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걸 합쳐줘야 되는데 이게 되나? S랑 T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값이 나오니까 됐다 그러면 근데 A가 이게 T가 표현이 안 되는데 T가 A가 됐을 텐데 T값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지? S값이 4분의 3 나왔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요걸 안 썼네요. 이게 5분의 4가 있으니까 S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으면서 2분의 3 더하기 1에 여기 LT에 S가 4분의 3이
이 5분의 4가 되면 t값도 구해야지. t값도 구하니까 일단은 뭐 다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2s 더하기 1이 이제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2 빼기 2배 2s 더하기 1. 그러면 2s 왜 이거를 하냐면 여기서 이게 2가 없어지거든. 2가 없어지면 마이너스 4s가 되는데 다시 보면 t분의 1에 dt ds 이렇게 되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4에 이거의 제곱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겨서 ds dt로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 4까지 똑같이 s를 없애서 이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얘가 s t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면 좋고 안 되면 이제 다 때려 넣는 거야. 다 때려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랑 t 값은 뭐 하여튼 구할 수 있으니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뭐 요 정도가 이제 4점짜리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 되거나 초입이거나 그래요. 요즘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65번.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 이게 안 풀리고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야. 그 셋 중에 하나를 공략하셔야 돼. 원인은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5번 갑시다. 이거는 좀 계산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자, sin x. 아주 가벼운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한 2분의 파이까지만이네. 2분의 파이까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t는 0에서 1. 그 y는 t를 이렇게 그어요. 만나는 점이 여기 P래.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에서 근접선의 x절편.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또 가야 되고 여기가 이제 gt. 대충 음수가 되는 것 같아. 자,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이게 또 접선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접선이 나왔으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관계식을 잡아봅시다. P 여기 뭐 문자를 뭘 쓰면 좋지? P, A, 뭐 알파 이런 거 할까요? 알파? 문자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갖다야 되는 식을 쓸게요. 그럼 다시 알파 빼기 GT. 여기 좌표가 GT니까 그 다음에 이제 T만큼 올라가지. 높이가 T. 그리고 요게 이제 순간 변화율.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거기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이게 코사인 T 이렇게 됩니다. T. 알파지 알파. 여기 알파 값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그치? 자, 일단 관계식은 요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리를 바꿔 보면은 알파 빼기 G 알파가 코사인 알파분의 T가 되고 GT는 알파 빼기 코사인 알파분의 T. 뭐 이렇게 보고 썩 좋지는 않네. 뭔가 좀 이상한데. T 대신에 잠깐만 이 T 대신에 이걸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높이를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T는 사인 알파고 T가 사인 알파면 요거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로 좀 가볍게 갈 수 있네. 자, 여기서 운이 좋으면 연립해서 이렇게 해도 돼. 운이 나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관계식 안에 이걸 하나 안 써도 그래. T라고 하는 데는 사인 알파야. 요거랑 요게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그래서 예쁘게 잘 써야 이걸 뭐 줄일 수가 있고 그래. 자, 우리의 목적은 G'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 일단 미분해볼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1 시컨트 제곱 알파가 되고 전체에 D알파 D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T가 뭐야? 3분의 2 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단 사인 알파 값은 나오네요.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2 루트 2고 여기 코사인 알파랑 관계 있는 애가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 요게 있으면 일단 요 값까지는 되겠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요 놈을 어디서 찾아낼 거니까 요거를 여기서 찾아도 되겠네요. 요거 자체를 그냥 미분을 하면 이런 거 그래서 미분할 때 나는 이거 귀찮다 싶으면은 여기에 이제 알파 프라임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것도 알파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은 코사인 알파의 알파 프라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 방법이고 이게 뉴턴 방식, 그 다음에 d 알파 dt 이렇게 쓰는 게 라이프니츠 방식 이래요. 내가 안 헷갈리면 이렇게 막 써도 돼. 그럼 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서 요거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돼. 그래도 좀 깔끔하네. 관계식만 좀 잘 잡으면 되겠죠. 자, 요거랑 유사한 형태가 66번. 그래서 66번도 비슷하게 풀어보시고 67번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하지가 않아. 나도 이렇게 하도 본지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주변부를 푸시면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도 가봅시다. 이건 식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마 연립에서 보통 잘 안 될 거야. 연립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fx가 70, 지금 3번이에요. fx가 2분의 1 x제곱에 x분의 64 x가 양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수t에 대해서 함수 y는 fx 여기 tx에 이거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최소값을 gt래요. 미분하면 f 프라임 x 여기 t 이렇게 되고 우리는 최소값이 극소에서 나오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연속함수에 이것도 연속함수니까 0보다 큰 상태에서는 다 정의가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게 0이 되는 값이 극소가 되면서 최소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t는 관계식 첫 번째 t는 f 프라임 x 이때 최소가 떠요. 그럼 이때 최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gt라는 이제 최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지. 그 GT 최소값이 일단 쓸게. 최소값이 GT입니다. 자, 이걸 여기다가 T 값에다가 F 프라임 값을 또 여기다가 다시 막 집어넣어야 되거든. 일단 한번 해볼게. 여기 F 프라임 X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 그냥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분 x 빼기 x 제곱분의 64 f 프라임 X가 되고 그 다음에 gt 값은 g 안에다가 t를 집어넣는 거니까 t가 요놈이에요. 그러면 g에 일단 이렇게 해볼게. 그냥 막무가내로 해도 풀린다는 걸 좀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g에다 x 빼기 x 제곱분의 64를 집어넣어.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t 값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t 값에다가 여기지 요거 여기에다가 이거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fx 요식에 t를 집어넣으면 돼. fx가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분의 64에다가 여기 t 값이 있고 x를 곱해요. t는 요놈이야. 그러면 다시 x 빼기 64의 x 이게 이제 최소값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게 정리가 되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될 거고 요놈하고 요놈은 하나가 없어지니까 x분의 64 12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 한 문자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한 문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t에 이렇게 x에 대한 식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야?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2.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네. 뭐 미분할 수 있죠, 이거 뭐. 그치? 자, 미분합시다. x 빼기 x제곱분의 64에 여기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이게 x 4제곱분의 64 이게 128x가 되니까 더하기가 돼서 128x의 세제곱이 되고 128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게 다시 미분을 하면은 x 빼기 x제곱분의 128. 하여튼 뭐야 이렇게 계속 내로부터 이제 요거를 넘겨봅시다. 1 더하기 x세제곱분의 128 이렇게 넘겼어요. 자, g 프라임의 값이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2인 걸 찾아야 돼. 이게 마이너스 2인 x를 찾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x를 찾아. x를 찾으면 x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에 그게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답답하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를 그냥 t로 끌고 한 문자로 하던지 아니면은 계속 막 이게 하나만 그냥 한 문자로 고치는 것만 그냥 계속 연습을 해도 이 정도 계산쯤이야 하면서 막 계산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일단 이 정도 됐고, 계산이 그냥 막 징글징글한 애들이 좀 있어. 그게 이제 기출문제로 75번. 75번이 계산이 좀 계산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연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일단 봐도 문자가 많잖아. A, B, K. 그렇죠? 아까 했던 정도 수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를 너무 어려운데 하면 아까 했던 말대로 그냥 이렇게 좀 해설지를 좀 베껴 써봐. 베껴 쓰다 보면은 쓰면서 약간 근성이 좀 생깁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번에 넘어갑니다. 자, 어디를 볼까? 또 접선하고 관련된 최종화 쪽으로 한번 가볼까? 최소값은 이쪽도 너무 어렵고, 최종화가 한 번 더 나올 때가 됐는데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서 하여튼 요걸 좀 정리를 다시 좀 합시다. 한 번 더 하고 5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자, 그냥 가볍게 그 복습만 합시다. 어떤 걸 복습할 거냐면, 참 애매하네. 좀 쉬운 거, 그래. 90번. 좀 짧고 할만할 것 같아요. 최적화된 거리, 그러니까 길이의 최소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어. 이게 어떤 함수와 어떤 한 점 사이에서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게 동심원을 그려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와이파이 법이라고 해. 이렇게 딱 만난 이 점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을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수직이다. 이거를 이용하면 좋고, 그리고 애초에 점 두 개가 떴으면 그냥 길이에 대한 제곱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빨리 풀리냐는 해봐야 알아. 미리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일단 90번 가봅시다. 일단 모르겠는 그냥 곡선이 있지. 대충 곡선이 있어.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4. 이게 대충 뭐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그냥 이게 0,4. 뭐 왼쪽에 그려도 되고, 그냥 이거는 이미지니까 상관없어. 점이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다가 중요하고, 곡선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요 위를 움직이는 이 곡선이 x제곱에 이 y세제곱은 k야. 자, 여기 위를 움직이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AP의 길이의 최소값, AP의 길이의 최소값의 상태를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일단 이걸로 할게요. 수직 와이파이 방법을 써서 원을 이렇게 하나를 살짝 그려서 들어가. 그럼 이 점을 세팅을 해야 되겠지. Q라고 하는 점을 잡을게요. 아이고 이게 일단 뭐 A 여기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근데 B로 잡아야 되겠네. 평균 변화를 잡아야 되니까 B까지 갑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B는 하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냥 A, B로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는 걸로 하자. 자, 일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수직이다. 이걸 이용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합시다. 일단 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6Y 제곱에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0. 이렇게 될 거고, Y 프라임은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6Y 제곱에 3Y 제곱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A, B를 집어넣어요. A, B를 집어넣으면 3B 제곱분의 A라고 하는 기울기가 뜹니다. 이게 순간 변화예요. 자, 평균 변화율을 잡을 거야. 평균 변화율은 뭐 이게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니까 별거 없죠. A 빼기 0 분의 B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합니다. 3B 제곱분의 A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 자, 하여튼 뭐 이쪽으로 곱해서 이게 A니까 AB 빼기 4A가 3AB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지?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했는데 관계식을 이걸 하나를 여기다 더 집어넣어도 2b 세제곱이 k고 다른 관계식 없고, 최소값이 2분의 3루트 5다. 2분의 3루트 5다. 2분의 3루트 5.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관계식을 그러면 A 그냥 뭐 진짜 이걸 해봐야 되겠네요. 요 길이 자체가 나와야 되니까 A 제곱에 B 빼기 4의 제곱이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4분의 5, 44분의 4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뭐 요놈식 하나 하고 이거에 대한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하면 뭐 100% 풀리긴 하겠지. 이게 B 빼기 4. 그럼 요거를 좀 다르게 갑시다. 이거를 A에 B 빼기 4. 이게 되나? 마이너스에 A의 3B 제곱 3A B 제곱인데 요거 A가 없어지는구나. 미쳤네. 뭐야. 이거 이상한 짓을 했어. A가 없어지고 그러면 B 빼기 4는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B가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3B 제곱에 빼기 더하기 B 빼기 4는 0에서 1, 3, 1, 4 더하기 빼기. 그럼 B가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거나 어떻게 돼야 될까요? B가 양수여야 되나? 그걸 따져야 돼? 1사분면이의 점이라고 했구나. 1사분면이의 점이니 당연히 B가 A가 다 양수죠. 그럼 이게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K 값은 뭐 이제 관계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됐죠? 뭐 이 정도면. 근데 요거를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L이라고 하는 데가 루트에
어떻게 되나? a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이런 식인데 이걸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a제곱 그 다음에 2b 세제곱이 k에서 a라고 하는 애를 뭐 b를 바꿔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a가 제일 만만하니까 k 빼기 k 더하기 2b 세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2b 세제곱 2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k 루트인데 이거의 최소를 구한다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애의 최소를 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3차 함수니까 뭐 충분히 미분할 수 있지. 그래서 극소값을 만들어내는 b를 찾으면 돼요. 극소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b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여기 길이가 나오니까 a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k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식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울지는 몰라요. 지금 이것만 봐도 이게 조금 더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